네, 컴퓨터 개론 2장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테이션은 지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죠. 캘큘레이션의 연속이다, 계산의 연속이다. 계산이 있고 캘큘레이션입니다. 이때 계산은. 그다음 이 계산들을 묶어서 컴퓨테이션이라 그러는데 캘큘레이션과 컴퓨테이션이 나눠지는데 이제 우리는 물론 이것도 계산기다 그러고 이것도 계산기다 그러는데 아, 이 계산이 컴퓨테이션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련의 캘큘레이션 문장들이 주어지고 얘들이 순서가 있다. 내 다음에 널 해라. 내 다음에 널 해라. 여기서 어떤 조건이 되면 뭐 이렇게 돌아가라. 아니면 여기서 또 어떤 조건이 되면 이렇게 돌아가라. 또 여기서 어떻게 건너뛰어라.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 순수가 있는 계산들의 일련의 계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파게티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스파게티 코드를 없애기 위해서 스파게티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순차문과 그러니까 일련의 문장이 있는데 여기 들어온 문장들은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순차문과 그 다음에 선택문과 반복문이 있으면은 선택과 반복과 요건 차례대로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으면은 이와 같은 스파게티 코드를 대신할 수 있다. 동등하다라는 것을 논문을 써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순차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본적인 문장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읽고 계산하고 저장하고 읽어서 어딘가 저장을 하고요. 저장된 데 값을 계속 변화시켜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걸 출력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입력과 출력을 먼저 살펴봤고 자 바로 오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 토탈이라는 곳에 0을 집어넣고 스코어를 하나 읽습니다. 점수를 하나 읽었네요. 토탈이 더했습니다. 여기 뭐 0이었는데 90점이었다면 토탈이 90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숫자를 읽었습니다. 2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지금 90이 들어가 있는데 요 20을 더해서 다시 토탈에 넣어라. 110이 됩니다. 그죠? 세 번째 숫자 스코어를 읽어라. 얼마나 할까요? 뭐 한 30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지금 110이 들어있었죠. 110에 30이 또 읽은 숫자를 스코어를 읽어서 30을 더한 숫자를 토탈에 집어넣으니까 토탈이 110이 들어와 있었는데 30을 더해서 140이 되고 140을 나누기 3 하니까 평균이 나오게 되고요. 대충 얼마쯤 나와? 34 40 얼마 정도 나오겠네요. 뭐 40 얼마 정도 나온다 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값과 토탈 140과 140 나누기 한 30 된 값을 두 개를 출력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흘러나간다. 순차문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순차문을 뭐 언어에 따라서는 begin, end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C 같은 언어는 이렇게 대괄호를 하는 경우도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덜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더 들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요거는 뭐 같은 거니까 세 개의 숫자를 읽었어. 아까 여기 지금 90을 읽게 되고 20을 읽게 되고 여기 30을 읽는다 그랬죠. 토탈이 그러면 바로 세 개 더한 값 140이 들어오고 에버리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순차문이 이해가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문장들은 결국은 읽고 계산하고 쓰고 그 정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라면이 잘 끓으면 단계로 건너뛰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토 점프를 할 수 있던 문장을 지금은 다 없애고 선택문과 같은 선택문을 도입함으로써 그죠? 이 점프를 마음대로 하던 이 행동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if문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거죠. 지금
어떤 값을 비교해보고 참일 때는 요런 일을 하고 거짓일 때는 요런 일을 하게 된다. 요거 순차문입니다. 여기서까지 순차문. 이 안에서 또 이러면 선택문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순차문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래 공식에서 단계 2로 건너뛰라 3으로 건너뛰라 4로 건너뛰라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 거래 공식에서 만일에 0보다 크다면은 x1, x2를 구해서 라이트를 한다. 그럼 여기 끝납니다. 요 조건에 걸린 건 다 끝났고요. 만일에 0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하지만 아니면 0보다 큰 것이 아니고 같다면은 수식을 하나를 계산해서 그는 하나를 구해서 라이트를 하고 끊는다. 여기 x1이다 그죠? 이것도 얘도 아니면 어떤 경우예요? d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흑은입니다 하고 프린트를 해줌으로써 일을 끝낼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단계 건너뛰세요. 또 단계 여기가 1이었고 2였고 3이었나요? 단계 2로 왔어 하고 또 단계를 건너뛰고 이런 식의 명시를 했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if else문입니다. if then else문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문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또 프로그램을 좀 독특하게 했는데 한번 볼까요? 이런 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걸 이제 슈도 코드라 그러죠. 슈도 코드라 그러는데 의사 코드, 유사한 코드.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와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리즘 같은 걸 라이팅할 때 이런 언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형식은 없습니다. 도는 지금 0이고 day는 1입니다. 그래서 1급 이게 1급이라 그죠. 1급을 오늘 넣으세요.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래 0이 있었죠. 여기 0이 있잖아요. 그죠? 0에다가 오늘 받은 돈을 입금해라. 오늘 100만원 100만원 너무 많다. 10만원 했다 칩시다. 그래도 10만원이 제한됐고 만일에 데이가 30보다 작나요? 1이니까 적지요. 데이를 플러스 1을 하라고 했습니다. 1이었는데 데이에서 2가 됐습니다. 2가 됐고 고투 단계 3으로 간다. 그죠? 고투 단계 3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다시 1급을 또 넣으랍니다. 요번에 오늘은 9만원을 갖다 칠게요. 두 번째 날은. 그러면은 머니는 토탈 여기 지금 10만원이 들어있다가 지금 9가 들어왔어. 19만원으로 늘어나고 얘는 데이는 3일이 됩니다. 3일이 되고 고투 3으로 또 갑니다. 그죠? 그래서 또 주주해다고 29일째 급여를 또 했다 치면은 한번 봅시다. 29일째까지 급여 더한 금액은 여기 저장이 되고 29 아직 30보다 적다 그죠? 그러면 이게 30이 되면서 이렇게 30번째 여기에 아이고 교수님 지금 촬영 중인데 예, 여기 30번째가 되면 30일 날 월급을 더해서 아까 더했던 29일 때까지 더했던 값을 다 더해서 30일 동안 모은 돈이 다 여기 머니에 저장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내려옵니다. 근데 여기 내려오니까 지금 데이가 30이 되었습니다. 작지 않지요. 30보다 작은 게 아니고 같은 거죠. 이때는 이렇게 L즈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았던 30일치 월급을 30으로 나눈 값, 평균 값이 나온다. 1평균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값과 이 값과 머니 총액을 라이팅 함으로써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고투와 같은 문장을 없애기 위해서 단계 2로 전파하세요. 단계 3으로 가세요. 같은 경우 고투 3으로 하세요. 요걸 지금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선
요 선택문을 활용한 걸 봤는데 여기 지금 다시 고투 단계 3으로 감으로써 반복문이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고투를 없애려면 완전히 없애야 돼요. 잘못된 거죠. 지금 요 if문까지는 잘 들어왔는데 요것도 다시 없애는 방법을 또 그 다음에 또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방법으로서 뒤에 가면은 반복 동작으로서 우리가 while 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밥이 고플 동안 계속 밥을 먹어라. 밥이 고프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우리 사람 사용하는 언어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걸다가 다시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게 순서도 플로우 차트 합니다. 그럽니다. 플로우 차트. 일의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 차트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페이지 이게 더 쉽죠. 이걸 보는 게 더 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어떤 조건을 보고 만일에 배가 고프면 계속 뭔가를 뭐 밥 먹고 반찬 먹고 물 먹고 하다가 아직도 배가 고프면 또 계속 밥 먹고 하다가 배가 이제 고프지 않다면은 이렇게 빠져나온다. 요 이제 요게 만족하는 경우 배가 고프냐 고픕니다. 참 고프냐 근데 안 고픕니다. 여기로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문안을 배가 고플 동안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럼 또 다른 구조가 또 다른 구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숫자가 30보다 적을 동안 1입니다. 그죠? 적지요. 이걸 합니다. 근데 이 안에서 반드시 숫자를 한번 늘려 놔야 되겠죠. 만약 배가 고플 동안 했다면 여기서 배가 불러지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숫자가 작을 동안 계속 한다면은 여기서 숫자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끊임없이 바뀌겠는데 동작을 하게 되는데 안에 있는 요 값을 변화를 시킵니다.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죠? 그러면은 작을 동안 더 같지만 1 증가되고 또 한번 해보고 1 증가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기 30과 같거나 초과되는 그 시점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 다음 또 뭐 다른 제어 방법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피트라는 플래그라고 우리 보통 플래그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데 깃발 같은 거예요. 그죠? 자, 1급을 읽으세요. 오늘 얼마 받았습니까? 100만원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네. 그러면 하여튼 더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묻습니다. 만일에 계속 하려면 yes를 끝내려면 no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yes를 입력했어요. yes를 입력하면 요 값을 yes를 repeat라는 애가 읽어요. 내가 입력한 것을 얘가 읽어서 가보니까 yes네 또 읽자 숫자 또 읽어요. 90만원 받았다. 더해주고 yes no냐 물어보고 만일에 yes no를 내가 입력을 했다면은 repeat가 no를 읽어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no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되는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뭔가를 해라. 언제까지? 공부해라.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네. 그죠? 우리나라에서. 공부해라. 언제까지? 좋은 점수 나올 때까지. 요렇게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do and do, repeat until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부르는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뭔가를 일단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어떤 조건이 되면 다시 또 하고 하는 요 방법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같은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얘를 여러 번 동작을 하는데 처음 값이 정해졌고 이 값을 어떻게 변경시켜서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만일에 1부터 초기값 1부터 증가값 2씩 증가시켜서 100까지라든지 그러면은 1, 2증가 3, 5 두두두두두 99까지는 괜찮죠. 그다가 101이 되면은 1, 3, 5 계속 하다가 여기서 101이 되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걸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i가 처음에는 1이 됐고 그 다음에 3이 됐고 그 다음 5가 되니까
요 값들을 안에서 만일에 프린트를 한다면 홀수만 프린트하는 게 되고요, 그죠?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이제 요거 루프를 돌면서 증가하는 값들을 활용하고 할 때 for 룹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말로 하면 되게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 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란 것은 일련의 계산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그 계산기 있잖아요. 전자계산기 하나 사가지고 반평균 낼 때 숫자가 100개 있다. 더해봐라 그러면 100번 더 해야 되잖아요. 100번을 더 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뭔가를 하고 너 100번 다 숫자를 더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기 100으로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종이에 적어라.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에는 순서가 있단 말이죠. 순서. 단위 작업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라는 것이 이걸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가서 하고 또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나눠지게 돼서 이게 결국 나중에 여기 왔다가 하다 보니까 스파게티가 돼서 관리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프로그램이 됐는데 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문과 if문 배웠죠, 그죠? 반복문 우리 지금 while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 do가 있었고 for은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문장들은 순차문이다. 무조건 우리가 지금 쓰는 것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행된다 라는 가장 순차문 요 세 개가 있으면은 이 고투 막 복잡했던 일을 다 똑같이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다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읽기는 쉬운 그러니까 매니저 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문제 해결 예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책에서는 구분 구적법에 대한 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개념 자체는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 적분 시간에 다 배운 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컴퓨터가 알 수 있게 알고리즘으로 표현한 이유는 그거다 그랬습니다. 알고리즘을 나타내면은 컴퓨터가 자동화 해주니까 자 일단 구분 구조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적분을 하라는 말은 지금 x, y인데 ES5 구간을 함수 y는 x입니다. 함수 y는 x를 ES5 구간을 적분을 하라. 요 면적을 구하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S5 yx를 ES5를 적분하라는 이야기는 이 면적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지금 함수가 굉장히 심플하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심플하지가 않고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적분을 해서 면적을 한번 구해보셔요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면적을 구해내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근데 이런 걸 이제 원래는 얘를 구해야 됩니다. 구하는 방법이 이하고 같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삼각형 하나, 그죠? 한 개를 들어가는 것을 이 막대를 갖다가 지금 이게 막대 개념인데 요렇게 두 개를 하고 요렇게 세 개를 나누고 점점 촘촘하게 이 막대를 있을 때의 이 면적을 우리가 더해서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굉장히 촘촘해져서 이걸 갖다가 이거 지금 세 개로 나누는데 이걸 한 5만 개로 나눴어요. 5만 개로 나눠가서 이거 잔잔한 막대기 5만 개를 딱 더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만 개에서 조금 더 늘려서 한 5만 한 1000개 정도로 늘려가지고 막대기를 이렇게 또 5만 1000개로 나눠서 한번 해봤는데 5만 개로 했을 때랑 5만 1000개로 나눴을 때랑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면적 차이가. 그때 수도 하는 방법이
구분 구조법입니다. 구분 구조법.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x는 y라는 거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지만 사실은 이런 함수를 구한다면은 이 곡선에 맞춰서 요 개수가 점점 치밀해지기 때문에 간격이 이 적분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산하면 힘들죠. 컴퓨터는 자기가 계산을 쉽게 하니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가서 이 구분구조법에서 만약에 막대기가 하나 있다. 이걸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막대기가 두 개였다. 요 넓이가 넓이 폭으로 할게요. 5 빼기 2 요거죠. 5 빼기 3이죠. 3 나누기 2 하면 요 넓이가 됩니다. 폭이 되면 폭이 되고, 얘는 요 값은 그죠? 요걸 0번째, 요걸 한 번째로 한다면은 2 더하기 2에서 출발합니다. 2 더하기 i 번째라면 i 곱하기 폭이 됩니다. 폭. 0번째라면 0이죠. 이거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가 되고, 여기라면 2 더하기 폭 한번 되는 게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폭은 S1이라는 놈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2 빼기 0. 이거 지금 뭔가 지금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되어 있고, 지금 요 넓이 1.5. 그죠? 요 넓이 1.5. 그리고 요 높이 2. 1.5 곱하기 2 더하기 요거 1.5 곱하기 여기를 구하면 됩니다. 여기 값은 2 더하기 폭 W 1.5 3.5 곱하기 1.5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나가 보입시다.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지금 요 넓이는 전부 1이 됩니다. 1. 5 빼기 2 한 값을 나누기를 3을 했습니다. 세 개로 나눈 경우에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막대기 3개를 더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막대기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입니다. 그래서 요거 1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답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1 곱하기 1 곱하기 2고 여기는 3이고 뭔가를 지금 우리 책에 쓰신 분이 뭐가 지금 틀렸습니다. 이 내용 틀렸습니다. x 이퀄 y이기 때문에 여기 3이면 여기 3입니다. 요거 4이면 요거 4입니다. 2 곱하기 1 3 곱하기 1 4 곱하기 1입니다. 여기 지금 답은. 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된다. 지금 이걸 틀린 내용을 지금 따진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이 내용이 중요하니까 자꾸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갖다가 지금 여기까지를 몇 개로 나눴습니까를 한번 봅시다. 쭉 봤는데 그런 건 없네요. n등분 한다. n등분 여기 있네요. n등분 한다면은 요것이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이 요거 빼기 요거 n등분, 요걸 n등분 했어요. 그러니까 5 빼기 2를 n등분 했어요. 요걸 갖다가 폭에다가 합시다. 폭. W를 할까요? width 뭐 이런 뜻으로 width라고 하고, 그 다음 우리 이제 높이만 구해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요거는 2 더하기 0 곱하기 W. 여기
여기 0번째, 1번째, 2번째 쭉쭉쭉쭉쭉 가서 여기가 n이 되고 여기 n-1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거는 이 곱하기입니까, 더하기입니까? 여기 폭이죠. 요 높이 이제 두 번째 높이 한번 구해봅시다. 두 번째 높이. 얘의 값은 2 더하기 1 곱하기 w. 요 한 칸 같잖아요. 폭 w. 그 다음에 요 2w. 요까지 오면 3w가 되겠죠. 3w. 2 더하기 2 곱하기 w. 쭉쭉쭉 가서 2 더하기 n-1 곱하기 w. 요 높이입니다. 여기가 w가 0개 있고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2 더하기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높이니까 곱하기 w 하면은 요 박스는 요 폭 곱하기 요 폭 곱하기 요 높이 2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전부 다 더하면은 적분값이 나온다. 자, 여기 혹시 뭐 이 수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x0, xn을 여기를 x0, 요거 xn입니다. 이 상태에서 막대기 개수를 n개를 n등분 했습니다. n등분 했기 때문에 n개가 나오고, 그러면 막대기 폭은 막대기 한 개의 폭 w는 xn 빼기 x0 나누기 n 맞지요? 폭. 우리 이 이그젬플에서 높이는 요 높이는 2, 요거는 2 더하기 w, 요거는 2 더하기 2w, 2 더하기 3w.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요 x는 y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2 더하기 w, 2 더하기 2w, 2 더하기 3w, 4w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면적은 막대기 폭 곱하기 폭은 여기서 구했죠. 폭은 구했고, 그 다음 높이는 여기서 구했죠. 여기 구했습니다. 여기 구했습니다. 면적은 이렇게 되겠네요. 면적은. 자,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여기 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0으로 세팅해 놨다가, 자, x0 플러스 1 곱하기 윗서 하면은 x0 곱하기 1 요 높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 곱하기 윗설 하면은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x0 더하기 1 윗서, 여기 1 윗서 곱하기 윗서 하면은 두 번째 막대기 나오고, 요것을 n보다 작을 때까지 0에서 시작해서 n보다 작을 때까지 더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x0 2가 됐죠. 여기 우리 경우에는 2죠. 2 더하기 0, 여기 0이었고 처음에는 2. 그 다음에는 여기 1 곱하기 윗서 값은 따로 여기서 계산하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윗서, 3 곱하기 윗서. 그래서 첫 번째 높이 곱하기 윗서 하니까 요거. 그 다음 i가 1이 들어가면서 1을 더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i 2 더하기 i 곱하기 윗서. 이렇게 해서 for 루프를 돌리고 나면은, 루프를 다 돌리고 나면은 적분한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이 지금 계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걸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에리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의하는 겁니다. 누가? 아무나 필요한 사람이. 여기서는 내가 정의한 겁니다. 뭘 하는가 하면은
x0 xn을 넣어주고 여기에 몇 개로 쪼갤 것인가. 응? 원래는 함수도 넣어줘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거 채워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자 썸이란 것은 여기 에리어 최종 에리어입니다. 위스는 이렇게 구해졌죠. 아까 함수에서 봤죠. 요거 빼기 xn x0면 요 한 개의 요거 한 개의 넓이 위스는 w는 어떻게 xn에서 x0 여기서 요거 나누기 n입니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위스는 이제 정해졌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곱하기 위스 여기서 요거 곱하기 위스 더하기 요거 곱하기 위스 더하기 요거 곱하기 위스 하면은 면적이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0부터 n-1까지 0부터 n보다 적을 동안 일씩 증가하면서 면적의 면적 더하기 이제 나옵니다. 여기가 x 플러스 위스 x 플러스 2 위스 그래서 0 1 2 3 그러니까 x 더하기 그냥 x 곱하기 너비 했고요. x 더하기 1 위스 곱하기 위스니까 이 면적 나오고 이렇게 해서 n번을 돌리면은 이걸 이런 함수가 줬을 때 이걸 n번 쪼갰을 때 이 면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 한 1000번 쪼개보고 1001번 쪼개보고 10,000번 한번 쪼개보고 10,000번 한번 쪼개보고 하면서 이 값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찾아가지고 오차를 찾아서 어떤 값보다 적을 때 충분한 정확도가 나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인 우리 이 적분을 하라는 값은 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두 화일문은 얘가 3일 동안 계속 하라는 반복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반복을 하란 말이에요. 이것도 반복입니다. 반복의 일종입니다.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리어 0, 에리어 1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에리어 1은 새로 한번 해봅니다. a는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박스 한 개를 한번 나눠봐라. 구해봐라. 구한 값이 만들어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거기에서 n을 2로 만들고요. 자, 첫 번째 0과 지금 구했는 값이 지금 구했는 요 값 에리어 1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보고 절대값을 구해서 절대값보다 크면은 아주 오차가 심하네. 또 구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개로 나누어서 구했던 면적은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한 개. 그 다음 여기는 여기 2가 되어서 이제 두 개로 나눈 막대기 두 개로 나눈 요 면적을 구해 봅니다. 요렇게 된 면적하고 아까는 요렇게 된 면적 하나 구해 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두 개로 나눈 요 함수값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3이 됐고요. 근데 보니까 지금 이거하고 이렇게 구한 거하고 절대값 차이가 꽤 크죠. 꽤 크기 때문에 이때는 화일에서 절대값이 아직까지 뭐보다 큽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에리어 제로에는 두 개 막대기로 나눴던 값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3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세 개로 나눈 세 개 구분구족한 함수가 에리어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리어 1과 에리어 2의 차이를 보고 얘는 물론 4가 되어 있고 차이를 보고 아직도 이건 3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오고 2개 나눴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차이 많이 나죠.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4개로 나누고 5개로 나누고 해서 이렇게 계속 숫자를 늘려가다가 오차가 0.00001 아니면 여러분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하면 됩니다. 계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값을 내갈 수가 있다. 자, 요 내용, 여러분, 교재하고 조금 다르니까, 여러분, 교재를 이해하지 마시고, 이 내용, 제가 쓰는 내용을 차라리 공부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그젠플로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리즘 전화번호부가 있어요. 우리한테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전화번호부가 100명, 100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름 뭐 이렇게 이런 경우 우리가 원하는 이름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제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아무런 순서 없이 막 적어놨어요. 그런 경우는 첫 번째부터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닌지 계속 찾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름이 있고 두 번째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름,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지금 1000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아무런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1, 그죠? 1부터 해갖고 아직 못 찾았다 해놓고 처음보다 적을 동안 혹시 여기 N1 여기 있는 이름이 네가 원하는 값이냐, 만일에 맞다면 네가 찾는 전화번호는 요겁니다. 요거 N이고 요거 T입니다. 혹시 N1이 네가 원하는 거냐, 그러면 네가 찾는 번호는 T1이다. 아니야? 그러면 2로 만들어. 그래서 아직까지 처음부터 적죠. N2가 네가 찾는 번호야? 맞으면 요게 네 원하는 전화번호고 요게 네가 원하는 이름이었다면, 아니면 다시 또 가. 아니면은 또 3을 만듭니다. 3으로 만들었어. 여기 요 이름이 네가 원하는 이름이냐? 맞으면 요거고 아니면은 다음 거 찾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차근차근 물건을 찾아 나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요런 거 보고 서치한다, 탐색한다 그러는데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면 이렇게 이메일 수가 나열됐을 때 어떻게 제일 큰 수를 숫자 찾을 것인가 보면 여기 있네. 그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만일에 이게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가 10만 개가 있다, 100만 개가 있다, 눈으로 보면 우리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죠? 컴퓨터 어떻게 찾을까? 제일 먼저 이게 최고로 크다고 가정을 합니다. 29. 그죠? 가정을 하고 가장 큰 수 찾기죠. 일단은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지금 잘못 설명된 거니까 이건 무시하세요. 정렬하는 것은 다른 문제고. 자, 오름차수. 하여튼 요거보다 일단 가장 큰 수를 찾는 것부터 먼저 합시다. 얘가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하고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비교를 해봅니다.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죠. 그러면 요게 현재 제일 커요. 요건 포기했어. 52가 제일 크다고 가정하고 여기를 비교해 봅니다. 52가 아직도 제일 커요. 그 다음 여기를 비교합니다. 68이 더 크네. 이제 얘가 제일 큰 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68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열한 수에서 가장 제일 큰 숫자인 거고 숫자를 찾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68을 가지고 옵니다. 일로 없애버립니다. 저기. 그 다음 다시 또 여기서 또 제일 큰 숫자를 찾아봅니다. 일단 29가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하고 봅니다. 52가 제일 크네요. 그 다음 여기 52가 제일 큰 상태에서 그 다음 걸도 가정해보니까 52가 더 크네요. 그 다음 요건 나갔으니까 없고 여기까지 가서 비교해봤어요. 52가 제일 크다, 그죠? 52를 제외하고 여기 가져옵니다. 다시 29가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하고 봤더니만 23보다 커요. 24보다 커요. 오케이, 됐네. 29를 여기 이렇게 지금 여기서 찾는 게 find max죠. 그 다음 얘들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제일 큰 숫자죠, 그죠? 첫 번째 숫자죠. 네가 제일 크다고 가정을 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얘가 더 커요. 그럼 요걸 가져와. 24로. 그 다음 가져올 때는 요걸 가져오겠죠. 남은 거 한 개 23이 남았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수죠. 요거 23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find max를 이용을 해서 내림차순으로 컨수부터 내려가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올림차순이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아까 요 설명을 제가 지워버렸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된다. 파이널 믹스 이용을 했어요. 정렬이라는 것은 순수대로 키 세우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제일 큰 수를 찾아 나가는 알고리즘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지금 이렇게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걸 제일 크다고 가정을 했어요. 요거 첫 번째야 현재.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비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숫자가 두 번째 K2죠. 2가 여기 들어올 때는 지금 여기 n 이게 만약 숫자가 5,000개다 갑시다. 5,000보다 적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맥스가 크냐 작냐 따져보고 만일에 얘가 크다면은 요게 지금 큰 거죠. 여기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은 2가 되고 그죠? 여기 지금 2니까 여기 2가 되고 제일 큰 값은 A2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에 아니면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크다 여기 제일 큰 상태에서 쭉 가는데 만일에 얘가 얘보다 크지 않으면 작으면은 else 여기 들어서 무시하고 그냥 그 다음 숫자로 포지션을 계속 옮겨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언제까지 5,000이 도달하면은 끝나게 되고 결국 포지션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가리키고 있고 맥스는 그 값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뭐 알고리즘이 있다 없다 뭐 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순차문과 선택문과 반복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결국은 풀어나가게 되죠.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푸느냐를 깊이 있게 따지는 게 알고리즘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쪽을 계속 깊이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일에 순수가 있는 자료라면 이게 뭐죠? 만일에 사전을 찾는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대충 우리가 사전 중간을 한번 찾아보죠. 무엇을 찾아라 그랬을 때 x값을 찾아라 했는데 사전 중간을 딱 한번 봅니다. 중간 한번 딱 뜯겨보고 이거보다 이쪽에 있는지 판단하게 되죠. 이쪽에 있다면 또 요 남은 또 사전에 한 중간점을 대충 보고 요쪽에 있을까를 판단하고 요쪽에 있다면 요쪽도 가서 또 중간을 나눠보고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것을 이진 탐색이라 그럽니다. 바이너리 탐색, 서치.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 거. 원래 여기가 숫자가 1000개가 있어요. 무작위 수 1000개가 있는데 50 여기서 만일에 235가 있어요. 여기 딱 찾아보는 거예요. 봤더니만 여기가 만일에 500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겠네. 정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 판단한다면은 여기서 여기만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1000개의 문제가 500개로 줄어들고 500개의 문제가 250개로 줄어들고 125로 이렇게 해서 로그 2의 n 사이즈로 줄어들더라. 사이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뭔가 자료를 찾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이런 식으로 읽어서 최대 n번 여기 n개라면은 최저 0 평균 2분의 n을 찾아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금처럼 딱 중간을 보고 작다 크다 판단해서 이진 탐색 그러면은 로그 2의 n인 번
n번 찾으면 답이 나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분석하는 게 여기에 알고리즘 분석, 어떤 게 효율성이 좋으냐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뭐죠? 자, 이게 조금 전에 있었던 방법인데 지금 이 전화번호부가 1000개가 이름과 번호가 1000개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1000개가 있는데 이름과 전화번호 목록을 쭉 1000개 이름과 1000개의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찾으려는 이름이 여기 지금 그게 이제 이런 경우에 이게 순서대로 나열됐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공격동의가 있는지를 끝까지 가봐야지 알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가장 빨리 찾을 확률은 첫 번째 딱 읽었는데 여기가 내가 원한 게 있었어요.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n개를 다 읽어야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컴퓨터가 워낙 빨라지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중요도가 적었었는데 효율적으로 알고 짜는 게 또 그러다가 또 스마트폰 같은 아주 작은 기계가 나오게 되니까 걔가 또 속도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알고리즘 속도 올리는 게 또 중요하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2장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에서 질문 하나 찾으시고 3장을 예습을 하고 또 3장 예습 질문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장은 프로그래밍 언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주제로 내일